그리고 내가 그걸 탐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꿈꿔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미국에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디트로이트에 가가지고 포드 박물관을 가봤어요. 노조에 의해서 그 포드 진짜 포드 자동차가 세계적인 자동차, 절대 미국에는 어떤 자동차도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 미국이 사실은 노조에 의해서 그 포드가 결국에는 가장 어려운 길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놀랬던 건 뭐냐면 포드 박물관에 가서 놀랬어요. 거기 박물관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원래는 한 일주일 걸려요. 근데 기본 코스가 거기는 3일 코스가 있어. 하루는 여기, 하루는 여기, 하루는 생산 공장.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제가 에디슨 박물관이 없어요. 에디슨 박물관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그 포드 박물관 안에 에디슨 박물관을 만들었더라고, 포드가. 나 거기 가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래서 강대국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내가 그때 자동차만 보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전에. 전기를 생산하는 데를 갔었어요. 그게 에디슨 저거잖아요. 이야. 그 1850년경 이럴 때 그들이 만드는 이 쇳덩어리를 보면요. 이 건물만 하다고. 입이 딱 벌어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게 정교하게 하나도 뒤틀림 없이 만들었을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고? 그리고 원래는 에디슨이 전기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상용화 안 한 것뿐이지.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정치적 성향으로 열띤 토론도 좋고 열띤 공방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는 뭔가 이 나라를 받침해서 갈 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의 공학도들, 그런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연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의 힘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우리가 안 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대잖아요. 야, 이거 칩 만들면 되잖아. 우리는 못 만듭니다. 그때 만들었으면 엔비디아가 지금 자리를 잡겠냐. 삼성도 늦게 뛰어들고 LG도 늦게 들고 현대도 옛날에는 전자가 있었잖아요. 늦게 뛰어들어서 지금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늦게 시작해서 그나마라도 이 정도 만들어 놨다고 하면, 양산으로서는 세계 최고로 만들어 놨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때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확실한 거에 그래도 미래 비전이 걸렸다고 하면 도전 의식을 가져야 된다. 탐험가가, 나는 국민들이나 누구한테 하고 싶은 거는 그 도전 의식을 자꾸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거 뭐가 해서 되겠니? 그거에서 네가 뭐가 되겠는데? 뭐가 되겠는데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에 해보고 안 된다라는 거에서 누군가는 할 사람이 있으면 해봐라. 내가 정치 자금을 못 받더라도 너 그거 할 수 있게끔 내가 그 자금 받아서 도와줄게 라고 하면 인재를 키우는 거잖아. 우리는 막 이래. 미국의 앨런 머스크나 구글의 창업자나 뭐 이런 어떤 미국의 10대 기업을 끌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대단해. 뭐가 대단하더라. 그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때에 따라 지원도 해주고 또 지인들이 같이 합심해서 하나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그 굴지 회사를, 전 세계를 장악하는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이게 탐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신생 국가이자
도전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나라였거든.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를 보면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냐고. 수많은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을 뺏어서 지금은 모두가 같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뭐 미국 가면 나바족들 같은 경우 자치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전기 생산하면 전기사 가야 되고 거기 물을 쓰려고 하면 공장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허가를 안 해주면 못해. 미국 정부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에이 걔들이 힘이 세가지고 우리를 짓눌러 나쁜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프라를 보면 길의 문제가 아니고 항공의 문제가 아니고 방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였다는 거죠. 나는 내가 탐험가가 돼서 지금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뭐 정치에 어디에 휩쓸리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건 뭐냐면 탐험가가 내 자라는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 외에는 없어요. 왜? 나는 순수한 내 탐험으로 내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다들 이래요. 야, 너는 누구누구 편이었잖아. 너는 누구누구 편이었잖아. 탐험가는 누구누구의 편이 될 수가 없어. 올고르게 제천에 이 탐험학교를 제대로 만들겠다라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내가 열정을 갖고 그동안에 그 험지 그리고 그 남들이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걸 갔다 와서 보여준 결과물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야 너도 이렇게 도전하면 돼. 너가 정치를 좋아해? 그러면 기왕이면 대통령을 꿈꾸렴. 너가 사업을 좋아해? 야 삼성이나 최소한 그래도 SK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봐. 어릴 때에서부터 무한한 큰 틀에 꿈을 꾼다고 하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현대에서 그 들어와 있죠. 그 지금 내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의 나사에서 계셨던 분이 왔잖아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강원도 총골에 살았어요. 하늘을 보면 비행기 날아가는 것만 봤다는 거예요. 기차를 몰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 어릴 때 하늘을 나르는 꿈을 꿨더니 나사에 가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무한하다. 그런데 어떤 이 사회적 이슈가 그거를 옥죄이지 말고 각자의 꿈을 갖고 있는 거를 각자를 잘할 수 있게끔 국가가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기업이 뒷받침해주고 정치가 뒷받침해주면 뭐가 문제냐고. 내가 해양대 탐험하는 거요. 내가 태평양 오겠다고 하면은 지금의 현 대통령이 단돈 10만 원을 봉급해서 딱 내놓으면 그거 무슨 뭐 돈 만드는 거 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야당의 대표가 그런 탐험하겠어? 야, 내 그냥 받는 돈에 그냥 이번 달은 너한테 스폰서 할게. 아, 그러면 무슨 탐험 자금을 만드는데 이렇게 어렵냐고. 그 사람들이 낸다고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말없이 그냥 따라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내 탐험이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탐험하는 거 아니잖아. 이 나라에 대한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탐험을 정말 남이 전 세계가 꿈꾸지 못하는 거를 첫 발을 내딛어서 만들어 놨어. 그러면 한국에 대한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이 이 탐험을 통해서 줄 거 아니에요. 나는 내 꿈이 지금도 원대한 꿈을 꿔요. 광개토왕도 원대한 꿈을 꿨기 때문에 갔던 거고 대조영도 원대한 꿈을 꿨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나는 그런 후손이 자랑스럽고 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있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죠. 참 별 미친놈 다 봤네. 그러면서 그러니 네가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내가 연구만 하면 연구를 잘하면 되는 거고 탐험을 잘하면 탐험 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나 정치나 기업들이 그런 사람들을 뒷받침해 줘야 돼요. 그걸 잘해주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 탐험가들은 흔히 요즘 얘기하면은 자존심 꾸기는 일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그렇구나. 예.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은 안 받아들이냐고. 그래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돼서 미국에 가가지고 정말 더 글로벌한 사업가가 되더라도 내 조국은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자부심 있게 느끼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탐험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로 얘기하면 도스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데 투자를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저도 이제 저거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설득은 금방 하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USA라는 걸 달고 와야 돼. 우리의 5천년 역사의 그 뿌리 깊은 것 중에 왜 미국의 스폰서를 받아서 이 탐험을 해야 되냐고요. 저는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영국에 가가지고 저 해양 대탐험 5천년 역사 이래 최초로 노져서 인천 앞바다를 돌아서 노져가지고 대한민국에 저 독도라는 끝자락까지 간 사람이 누가 있냐고. 5천년의 역사의 후예 중에 그래도 이 후손 중에 내중에 죽어서 조상들을 배웠을 때 정말 나 이런 거 하고 왔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영국에 갔어요. 이 배가 있어서. 케니스라는 회장을 만나가지고 그 회장이 저 도면을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너 저 도면 줘도 가져가서 못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5천 원짜리 거북선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만들고 우리 현대중공업이 이래서 이걸 했던 거야. 세빙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에. 어? 왜 못 만들어요? 안 줘요. 그래서 그 양반 내가 차 좋은 거 가져가서 계속 물 마시니까 나이 70 넘었는데 그러면 화장실 갈 거야. 그때 내가 카메라 좋은 거 사가지고 가서 그거 진짜 수백 카트 찍어가지고 빔 프로젝트 띄워가지고 그 빔 프로젝트도 내 돈 들여 사서 내 그 방 구석에 벽에다 띄워가지고 도면을 그렸어요. 아, 그 결국은 도찰이네, 도찰. 그러니까요. 아. 그 도면을 그렇게 그려가지고 내가 전문가를 만나서 내 이렇게 만들어요. 현대판 문익점이네. 아유, 내가 그렇게 해서 그 배를 만드는 게 그러네. 저 청풍에서 4대가 썩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쟤들은 넓은 바다를 꿈꾸고 저 가치가 나는 삼성에다가도 팔고 싶어. 내가 진짜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니들 이거 한 대 사. SK도 니들 이거 한 대 사. 왜? 5천년 역사에 노져서 갔다 온 배야. 나 이 돈 가지고 나 또 다른 탐험을 준비하게. 미국 같으면 이게 통하겠죠. 근데 팔 생각은 있는 거야? 2대는 팔고 2대는 우리가 제철에 가지고 갖고 있고. 있어야죠.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극적 생각을 조금 접자 이거지. 이제 접을 날이에요. 그럼 왜냐면 넓게 이제. 이거는 내중에 우리 작가들 보여주면 돼. 정말 내가 이게 내가 저 배를 만들 때 가지고 와가지고 뭐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현덕이 제갈공명을 만나려고 상고초려 했다 그러잖아요. 상고초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녔고요. 너무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바다가 없잖아요. 충청북도. 제천은 더더욱이나 변방이고 여기에서 바다를 꿈꿨잖아요. 나는 그 바다를 꿈꿀 때 하늘을 비행기를 보고선 우주를 가고 싶었던 꿈을 꿨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감동을 받아야 돼. 난 그래서 바다를 꿈꿨어. 난 바다의 조류가 뭔지, 해류가 뭔지, 그리고 조금이 뭔지,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사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나 사리하면 국수사리인 줄 알았지. 그런데 가고자 하는 열정은 넘쳤어요. 배 만들겠다고 전국을 쫓아다녔어요. 설계도면을. 내 설계도면을 보면은 뭐 현대는 안 그래요? 다 다녀봤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회사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가다가 죽으면
우리 회사 데메이지 입습니다. 아니 배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 놓고 사고 안 나는 배 있나? 나는 죽어도 좋으니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안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열정을 가지고 내 집에 담보를 빼서 배를 만들겠다는데도 배를 안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만드는 게 어딘 줄 압니까? 충청북도에서 만드는 거예요. 삼성면에 그 음성에 있는 삼성면에 한강 수상 택시배를 만들던 세모 택시배 회사예요. 그 도면을 가져가서 아, 그 박남석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이거 만들 수 있겠나요? 이랬더니 이사들하고 다 해가지고 이사들이 보니까 이거 뭐 하는 배예요? 노져서 인천 앞바다를 출발해서 저 이호도 과학기지를 거쳐서 남해를 거쳐서 동해 독도를 가는 배입니다. 온니 노젓는 배입니다. 이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가다가 사고 나면 사장님 안 됩니다. 근데 그 사장님은 의지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에서 만들면 1억 5천이면 그냥 만들어서 들어온다. 근데 나는 5천 년의 역사에 우리의 그 조상들한테 뵀을 때, 야, 이 새끼야, 니는 뭘 그렇게 영국에 가서 그 배를 사왔어요? 우리나라가 그걸 못 만들디? 라고 나한테 한다고 하면 죽어서라도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배를 가지고 우리나라 5천 년 역사에 최초로 이거는 바닷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육로의 길을 만드는 거다. 내 배가 가는 거는 길이다 말이야. 항해가 아니다. 그래서 가장 변방, 가장 오지, 가장 먼 곳으로 해서 돌아서 나는 독도를 가겠다. 다 안 됐다는 거야. 근데 박남석 회장님은 아, 대장님 뜻이 그렇다고 하면 만들죠. 한 달 가도 안 만들어줘. 2달 가도 안 만들어줘. 내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가서 커피 타가지고 왜 한강에다가 택시배를 일단은 델리버리를 맞춰야 되니까. 이거는 캐파를 빼서 해야 되니까. 내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바다가 바뀌면 내 탐험을 못할 때야. 안 되면 나는 돈을 주고 영국에다 케니스 회장한테다가 메일을 보내서 그래도 거기서 수작업을 해서 거의 한 달 보름이 걸린다고요. 2달 정도 오는 것까지 해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 가서 그랬었어요. 이 회사가 내 배를 못 만들면 못 만든다고 해라. 나 그러면 영국에다가 나 그냥 주문하겠다. 아 이거 못 만들면서 뭘 자꾸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으시냐고. 만들겠습니다. 내일 당장 돈이 필요하니? 그때 3천만 원인 걸 내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내 집 담보로 해가지고 돈 거기다 넣었다고.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고 다 내 얘기 들어야 돼요. 내가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돈 내가 담보 나이 들어서 연금 탈 거 이런 거 다 해약해가지고 배 만드는 작업을 했잖아요. 네? 배가 한 대에 1억이 넘게 드는 배인데 몰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세 대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그 열정이 처음에는 해양 대타범 가겠다고 KBS, MBC, SBS 다 내가 이게 서류를 넣었잖아요. 기획서를.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다 좋아하다가. 왜? 어촌계장이나 바다의 선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서해 물발이 얼마나 보통 뭐 12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15m 내려갔다 15m 올라오는 거 아니야. 기본이 12m잖아요. 우리 한 길이라고 치면 말이야. 그 별 미친놈 다 있다고. 그 사람은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같이 엔진이 달려있는 배도 역조류에 걸리면 배가 잘 안 나가는데 팽목항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 울들목이 그렇고 그렇잖아요. 세계의 그 선장들은 꼭 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엔진만 꺼놓으면은 거의 7, 8노트씩 막 나가버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사람 가면 죽습니다 이러니까 방송국이 누가 하겠냐고요. 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스폰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 니들이 안 가면 내 탐험의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나는 꿈만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전 재산을 올인해서 배를 만들었어. 나는 대통령을 만나도 그렇고 당대표를 만나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도 저는 당당해요. 왜? 나도 내 대한민국의 후예들을 위해서, 물론 내가 탐험을 하고 싶은 것, 열망이 더 있었겠죠. 그렇지만 공적으로 보면 나는 진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내 전 재산을 올인한 사람이에요. 이게 누가 알아주냐고. 우리 사회가 이걸 알아주냐?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미친 새끼, 그건 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는 미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탐험을 못해. 어떻게 말짱한 정신으로 이 탐험을 하겠냐고. 그런데 내가 미치는 건 뭐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젊은이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짊어지고 하는 우리의 그 성인들에게, 야, 저런 미친놈도 있는데, 야, 내가 이게 지금 힘들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 탐험이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준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부심을 준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세계를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린 꿈을 가질 수 있게끔 나는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폰서가 안 되더라도 인천 앞바다를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양경찰청장을 만났잖아요. 서재관 의원님을 통해서. 가가지고 노젓는 배로 나가는데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딱 이렇게 물었어요. 동력선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출항하려고 하는, 무동력은 허가를 안 받는다. 관계없어요. 갈 수 있구나. 내가 돈이 안다면 나는 단 며칠을 노졌다가 돌아오더라도 내 탐험의 성공은 바다를 가는 거예요. 바닷길을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긴 세월의 끝자락에 독도를 만나요. 이 사진이 그거죠. 독도가 촥 나오면서 저한테 어떤 의미를 내가 뭐 부여하려고 하면 수도 없는 의미가 있었겠죠. 5천년 역사 이래 최초로 서해 남해 동해 독도를 저어서 독도로 오는구나. 옛날에 우상국이죠. 울릉도. 내가 예전에 이 풍랑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 선조들을 기리면서 지금의 후예들은 더 넓은 세계를 꿈꾸고 전 세상을 꿈꾸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독도는 저한테 그랬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그래, 너 하고 싶어서 했잖아. 잘했어. 이거 한마디예요. 어떤 의미도 없고, 나에게 내 생각의 의미는 5천년 역사 이래 바다의 길을 만들어 놓고 왔다. 지구의 제일 꼭대기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에 북극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땅 한 평을 거기다가 뿌렸어요. 강계토항 이래, 대조영 이래 가장 먼 땅을 만드는 거는 대한민국의 탐험가였어요. 그게 최종렬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MBC의 기록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도 1909년도에 피어리가 북극점을 최초로 갔다 오면서 자기가 성조기를 뜯어서 나달나달해. 그리고 나서 걸어서 간 팀은 몇 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성공한 팀도 에베레스트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로 그렇게 확률적으로 적은 데예요. 거기에 어느 나라도 퍼포먼스를 못한 대한민국의 땅을 내가 갖다 놓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왜? 가장 큰 지구의 제일 꼭대기에 우리의 땅 한 평을 갖고 있으니까. 그 흙을 뿌리고 요만큼 갖다 놓은 고향의 흙이라는 게 있어요. 삼성이 어려워요?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 이런 거 갖다 놓고, 야, 우리 땅이 지구의 꼭지점에 있다라는데 SK도 이런 값어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왜 꼭 뭐 저 그림만 사야 돼? 왜 꼭 도자기만 사야 돼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의 순수함, 이런 거를 사줄 나라가 왜 안 돼 있느냐고. 나는 정말 나를 만약에 뭐 전국에 나가는 데다 세워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난 이렇게 호소하고 싶다.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이 잘 됐었을 때 대한민국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우리의 5천년의 뿌리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에 가면 주눅 들잖아요. 얼어붙어 있는 거 없고 뭐가 당당하냐고. 정치사로는 당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탐험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도 탐험이니까. 나는 이런 거를 하고 싶고 이런 거를 국가적으로 정치사에다가도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유 대단하네요. 뭐가 대단하다. 그 값어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정말 없는 영웅도 만드는 게 외국의 사례들이잖아요. 있는 사람도 그걸 못 만드는데 몇 사람한테만 편중되어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에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탐험가들이 있으면 꼭 최종률이가 아니더라도 스폰서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정말 경쟁력 있는 경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시장님 한 분 미국 갈 때 내가 하나 챙겨준 게 있었어요. 미국의 가장 큰 스포츠 잡지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터 잡지예요. 거기에 내가 우리나라에서는요, 누구라고 해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 안 나와 있어. 근데 거기에 그 나를 취재하기 위해서 AP통신 기자가 방콕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취재해서 나간 그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진도 있고. 내 나름대로는 획을 거놓고 가치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그냥 내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술적 가치로 인정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나는 행위 예술자예요. 탐험가이자 자연에 내가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자연 속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회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 쓰고 노력하는지 그걸 만약에 우리가 영상으로 본다고 하면 눈물겨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손톱이 빠져서 다 날아가도 아픔을 모르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중에 살아남았을 때 아픔을 느끼고 피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이게 제 탐험의 인생의 짧지만 줄거리예요. 탐험가가 어디 가서 비굴하게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탐험가는 자존심으로 평생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탐험이 내 자존심을 구길 때는 뭐냐? 타협하는 거잖아요. 안 했는데 했다고 타협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 탐험가는 온리 자존심 하나로 선비의 스타일 굶어 죽더라도 선비의 스타일로 가는 게 탐험가가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한번 와봤어요. 참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떨 때에는 내 자신을 누워서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이 탐험을 잘 선택했는가? 왜? 경제적인 논리로 어려워졌을 때는 그런 생각을 꼭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저는 있잖아요. 내 탐험을 선택하기를 잘했다. 내가 만약에 언젠가는 사람은 먼 미지의 여행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왜 그때 그걸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그걸로 행복해요. 물론 다른 거를 들여다보면 힘든 것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탐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 탐험이라는 게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성인들이 척박하고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오지를 가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가는 그 자체가 탐험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탐험에 대한 생각들을 좀 깊이 갖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그런 거를 좀 성찰해 줬으면 좋겠어요. 화이팅!